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영성교육부장 탁진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날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멋진 날,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입학 설명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와 죽음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그 어둠이 부활의 찬란한 빛으로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입니다. 그 고민과 물음표가 오늘 이 입학 설명회를 통하여 느낌표로 바뀌는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를 생명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방황하는 10대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어디에도 답 없음을 인하여 점점 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가 아니라 부모와 선생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믿음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지성이 열리며 감정의 건강한 회복이 이루어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의지가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순서들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시며 또 듣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뜻을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잠시 만나고 다녀가는 관계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세대를 일구어 가겠다는 동주된 의식으로 하나 되는 진지하고도 깊은 관계성이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을 대표해서 이명훈 학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학교장 이명훈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분들이 문경에 온다고 화창한 날씨를 좀 준비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날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플에 걸어 올라오면서 학교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둘러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또 자녀들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또 멋져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자녀들이 방문하러 온 캠퍼스가 아니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신앙훈련도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나의 미래 학생들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 무렵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 우리 재학생들을 많이 좀 보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고 또 따뜻한 문경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고 또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니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계획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자녀 교육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특강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지금까지 운영되는 그런 학교인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더욱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I teach preschool, and in our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Day, we have had many different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come visit us. We have got to try food from their countries. My students love asking them what their favorite games are. They love learning more about their culture. I would encourage them to come to BCA to have an experience to learn more about God and experience a biblical atmosphere academically, to have the experience in an American school, to share their culture with us and to embrace our culture as well. I know I have seen from a preschool standpoint, see how my students see them in the hall and welcome them, and sometimes our older students, the international students, end up feeling like celebrities because our little ones just want to love on them and just get all the hugs and high fives and just enjoy learning more about them. After I came here, my English speaking skill improved, and the teachers here are really supportive and friendly, as well as the friends here in BCA. I really recommend you to come here and study here because you will see yourself improving in your both English skill and social skills, and you can also experience American cultures and learn to adapt to new environments. I went to Scotland with a couple people, and my partner named Jasmine, she introduced me to a lot of her friends, and she showed me like a lot about her, and I showed her a lot about me, and that's like my best friend. I think they should come here because to experience different things, we have a lot to offer here, and I love connecting with them, especially in club and like after school. It's such a good experience. I think they should come here, and again, we have a lot to offer, and we can make you feel welcome. 이 학교의 제일 좋은 장점은 전 개인적으로 필드 트립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필드 트립을 가서 그 진짜 밖에 있는 외국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귀가 계속 뚫려서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밖의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It can definitely offer you a greater future. Like coming to America, being in school here can offer you like for education reasons and career-wise. 제가 만난 외국인 친구 중에 에이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취미도 많이 겹치고 클럽도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 이제 서로 메일도 하고 매일 만나서 밥도 같이 먹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고 미국인 친구와 필드트립을 가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고 싶다면은 꼭 여기 와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y friend Jun Hyuk, I met him when he came here. We just helped each other with stuff, and he's just been kind to me. We just help each other, and
he like tells me about stuff and I tell him about stuff, and we're still learning about each other and looking forward to becoming a great friend with him. I feel like they should come here because we have a good education and they can learn about Christianity. We have good teachers here and they can help you with stuff, and everybody's kind here, and the school just teaches you about God and how he came to save us. DC에 와가지고 외국인 애들이랑 되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K-pop? 그거를 외국인 애들이 알고 있어서 되게 신기해서 외국이랑 약간 한국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고, 사모님들이 해주시는 밥이 정말 기깔나게 맛있어요. 꼭 여기 와가지고 먹는 걸 추천합니다. 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프로그램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선진학교를 설립하신 남진석 이사장님께서 학교의 교육 철학과 또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저는 그 부스터샷을 포함해서 4번 접종을 했어요. 이걸 벗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이걸 끼고 해서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벌써 학교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나 됐어요. 당시 그 강원도 홍천에서 시작한 사역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4개의 캠퍼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 자신도 참 많이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하고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지난 20년 동안 학교를 선도적인 학교, 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알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 키워드가 20년 정도 되는데 20개나 돼요. 예를 들면은요, 교과 집중 이수제 이런 것들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선 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일찍부터 교과 집중 이수제를 해서 학생들의 책가방을 가볍게 해주고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또 교과 교실제, 중고등학생들이지만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한 교실에 머물러 있고 선생님들이 바꿔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교실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거. 또 우리가 해외에 한 1, 2년 정도 개교 초기에는 자매 학교에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1, 2년 정도 있다가 오게 했는데 이제 학교 인가 과정에서 그거를 못하게 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더 일찍부터 영어 환경에 노출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점. 저희들이 절대평가제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변별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평가가 아주 쉽죠.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줄을 쫙 세우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 그것처럼 잔인한 건 없거든요. 어떻게 성적으로 아이들의 영향을 줄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이 절대평가제를 고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아주 참 좋은 문화가 생겼어요. 그게 진짜 학교인 거죠. 또
비상80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자매 학교에 1, 2년 동안 홈스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방학 때만 되면 집에 안 보내고 집중적으로 한 토플 80점 정도 수준까지 가도록 막 그냥 이렇게 강조했던 건데, 뭐 뒤돌아보니까 그 성과도 많았지만 또 부작용도 많아서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일반 학교가 하지 않는 그런 거였고요. 태권도를 한 최소 2단, 3단 정도 의무 승단을 하게 하는 건데, 물론 태권도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태권도가 몸을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몸을 쓰기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따져보면 사실 악순환이거든요. 몸을 쓰기 싫어한다는 게 딱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다는 건 아주 악순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교과로 강제되니까 몸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1, 2년 지나면은 오히려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되고 날아다니는 학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 태권도가 주는 단지 무도적이고 무술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갖는 어떤 인격적인 태도적인 또 어떤 삶을 대하는 자신감의 문제 뭐 등등 굉장히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아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고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글로벌 인재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각 영역에서 일정 수준 성취를 하면은 졸업할 때에 최고의 상을 줘요. 뭐 물론 최고의 상들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거 이상의 명예를 줘서 이 학생은 이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성취했다 하는 인증을 주는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시켜서 아예 대학교에서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인재 인증을 받았으면 볼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또 국제자원봉사는 사실 이제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의 학생들이 찾아가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른들이 여행 개념으로 가는 거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느끼는 게 어쩌면 평생의 어떤 결정의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학교의 자랑이고요. 또 여러 나라 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서 주로 여기서 하죠. 문경 캠퍼스에서 글로벌 유스 포럼이라고 해서 글로벌 이슈를 정해놓고 각 나라 학생들이 와서 토론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건 뭐 다른 어디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또 학교에 학교 부모 제도라고 해서 일찍부터 타관살이를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의 부모가 돼가지고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부모가 돼서 정말 자녀처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을 대하는 입장이 일반 학교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연구소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그 컨설팅 한다고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니까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느냐 그러면은 존경한다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또 그들이 쓰는 말로 뭐 역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너무 자극적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98%가 학교 선생님 때문에 학교 다닐 정도다.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딨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스쿨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교사이면서 동시에 부모 노릇을 하는 이런 어떤 제도에 기인한 게 아닌가. 또 저희가 이제 청소년 예술제라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예술적인 끼를 발굴해내는데 사실 그게 단순히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이 아니고요. 예술적 측면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때에 얼마나 대했느냐가
소위 감성 지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요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밖에서 사실 이 경연에 불려지는 노래들은 특정 영역의 감성만 다루고 있어요. 주로 어른들이 하는 남녀 관계에 대한 애절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걸로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자연적 아주 내추럴한 그런 그 예능적 영역을 학생들이 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양한 뭐 1인 1학기라든가 여러 가지 예능적 영역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일반 학교에 고등학교 가면 음악 수업 없어지잖아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학교다 하는 것. 이따가 다 설명할 거죠, 우리 교감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설명하실 텐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학교가 불과 20년밖에 역사는 안 되지만 정말 선도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좋은 학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좋은 학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나 해서 몇 가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STEAM이에요. 이것도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또 아까 여기 그 비디오에서 설명한 그레이스 특습. 가장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6, 7학년 때 미국 자매학교에 가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가능하면 영어 노출을 최대한 시키는 거. 아주 많이 다르죠. 또 지금은 이제 캠퍼스를 좀 특성화시키자. 그래서 미국 캠퍼스, 음성 캠퍼스, 문경 캠퍼스, 세종 캠퍼스가 각각 좀 그 캠퍼스의 특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캠퍼스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아마 자세하게 학교에서 또 뭐가 특성화인지 설명을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생활교육부에서는 중학생들이 이따가 설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에게는 평생 붙어갈 만한 좋은 습관, 평생 붙어갈 만한 좋은 태도를 이 중학교 때 완전히 만들어주자. 물론 그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 어떤 습관을 새롭게 딱 붙으려고. 그런데 그게 한번 붙어놓으면은 뭐 평생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태도를 아이의 몸에 딱 붙도록 만들어주자. 이렇게 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좀 더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걸 이제 2022년부터 새롭게. 그 대신 고등학생이 되면은 통제적인 의미에서 뭔가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구도로 가보자 하고 지금 개혁을 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면은 방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붙잡고 있겠어요.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좋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서 이제 그걸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한 5가지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우리 학생들은 너무 싫어할 텐데 그래도 그것은 금단의 열매예요. 이거 좋아하면 인생 잘 풀리기 어려워요. 첫째, 이성교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37억 명의 여성이 있어요. 현재 약 37억 명의 여성이 있는데 이 캠퍼스 안에서 너무 일찍 결정할 거 없잖아. 왜 여기서 일찍 결정해? 조금 늦게 결정하면 더 많은 선택이 있는데. 전 세계에 약 37억의 남성이 있어요. 일찍부터 왜 결정해요? 어쨌든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이성교제를 아이들이 하게 되면은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당히 문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학교 다니는, 물론 뭐 몰래 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예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부모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어른들도 대충 시간 보내려면 2-3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그 문제는 분명히 합니다. 또 전자기기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포함이 되죠. 화장을 못하게 해요. 지금 밖에는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 애들도 벌써 이거 붙이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열정과 시간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뭐 간단한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얼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학교에서는 일부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떤 진짜 그 미용을 위한 어떤 그런 화장들은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허용을 해놓으면요 서로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로 맞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판이 원래 괜찮은 애들이 그거 왜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발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좀 개성을 살리도록 조금 더 보장을 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발을 마음대로 하게는 안 합니다. 뭐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갖고 놀 게 두발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 너무 허용해 버리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진짜 해야 될 걸 또 놓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금하고 있는 것들인데 나중엔 틀림없이 고마워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지난 이제 3년차 팬데믹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잘하는 이거를 충분히 못했어요. 지난 한 2년 반 동안.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막 활동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건데 다 이거 씌워놓고 뭐 최소한의 그 이동만 하게 하니까 지난 2년 동안 아주 답답했었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교육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전국 일반 학교 선생님 5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냐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습 격차가 얼마나 생겼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약 80%가 매우 학습 격차가 커졌다, 아니면 커졌다. 그러니까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보는 선생님들이 80%나 되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요, 일반 학교 법정 수업일 190일 중에 등교한 날짜는 104일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은 등교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이런 이 학습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무려 일반 학교에 9조 원을 투입합니다. 9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학습이 금방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학교는 최근에 2020년, 2021년, 2022년 입시 결과를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는 뭐 오히려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뒤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등교를 절반을 못했는데 그 등교 절반 하지 못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온라인으로 수업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직장에 가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갖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주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에 이런 것이 떴어요. 저기 그 PPT 하시는 분이 계속 제 강의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긴장하고 PPT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지금 헤드라인에 뜨는 거예요. 더 미워지는 코로나19, 음란물 중독이 늘었다.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청소년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 폭력 경험자가 늘었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 사용 급증했다. 청소년들 성범죄 위험 노출된 메타버스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보호가 더 어렵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나쁜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드립이라는 거예요. 패드립. 이거는 한 7, 8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나 뭐 조금 이렇게 껄렁껄렁하는 그런 친구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음란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조차 패드립, 부모 욕을 하는 거예요. 또 함부로 부모에게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가오를 잡는 뭐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는 뭐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욕해봐, 패드립 시킨 뒤 죽도록 폭행하고 뭐 다 같이 욕하고 따라해요. 이런 인터넷 방송도 있어요. 아이들을 현혹하는 그런 방송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정말 그 아이들이 부모 욕하는 걸 들어보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냥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해서 될 욕이 아닌데 이렇게 음란하고 퇴폐적인 욕을 부모를 향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아동 음란 만화 뭐 금지하라. 또 최근에는 웹툰이라는 게 있는데 웹툰을 저는 그냥 뭐 온라인상에서 보는 만화 정도로 봤더니 이 음란하고 퇴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냥 미리 보기라는 걸로 몇 분 동안 아주 자극적인 내용이 그냥 방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힐 일이죠, 진짜.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2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최근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6학년, 7학년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 중에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이런 아이들이었나?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우리가 놓친 거구나. 얘네들이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지도 기법을 리셋을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단지 학습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엉뚱한 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엄청나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구나. 여기 지금 어린이들도 와 있는데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아이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네. 4학년 때 이랬다, 5학년 때 이랬다, 6학년 때 이랬다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 노출이 아주 심각하고요. 영국의 아동청장인 수 베렐러 위치라는 아동청장이 영국에는 현재 아동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아닌 도시나 마을이 없다. 영국에는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어린이 20명 중 1명이 성적 학대의 피해자다. 이것은 인터넷 포르노에 대한 조기 접근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인터넷 음란물 필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겨우 4분의 1밖에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만들어낸 또 다른 교육적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기숙사 중에 우리나라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가 94%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숙사 학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까지 기숙사 활동을 시키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왜 그러면 고등학교부터 기숙사를 할까요? 그거는 중학교 학생들 기숙사 생활 시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중2 때문에 북한 애들이 못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그 아이들을 혼자도 아니고 집단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부터 잘 우리가 훈육할 필요가 있다는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절, 친절, 배려, 존중, 봉사, 정리정돈 및 청결, 시간관리, 공동체의식, 준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중학교 때 아이들이 몸에 탁 붙도록 습관화되고 태도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진행 중인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 주변 정리정돈 습관.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생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예를 들면 뭐 책상, 침구, 옷장, 방바닥, 세면실, 샤워실, 또 아침 등교할 때 취침 전에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예 딱 습관으로 붙도록. 또 규칙적인 시간 관리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시간 관리가 되죠. 특히 이 바람직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언어 습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저도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랜만에 우리 캠퍼스에 왔는데 태권도 시범단 하는 친구들이 이사장님 하고 막 이렇게 맞이해 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사장 왔다고 저렇게 막 친구처럼 반겨주겠어요?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지. 그래서 정말 그게 저는 큰 자긍심이고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평소에 아마 얼마나 또 그러셨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밝은 얼굴로 좋은 말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육시켜야 되고 또 의복 복식을 제대로 갖추어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 대충 걸치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갖추어 입도록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 또 친절 운동이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쫓아가서 바로 도움을 주게 하는 이런 훈련들. 또 공중도덕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쉽게 뭐 침을 뱉는다거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우리가 요즘은 교장 선생님 많이 나아졌죠. 전에는 뭐 애들이 그냥 진짜 오시고 뭐고 온 근데 그냥 이렇게 벗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도 학교에 와서 몇 개월 지나면은 그런 게 싹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올바른 학습 태도,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 동료 간에 서로 돕는 거, 또 효과적으로 학습 시간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주고 싶은 그런 습관과 태도이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그 제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본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만나고 이런 걸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타적인 생각이 들도록 남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안목을 갖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올바른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선용하고 오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오용하면 벌을 주고 선용하면 상을 주면서 이 미디어도 여러 가지 기기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태도 위에 건강한 인격 기반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죠. 아무리 뛰어나도 몸이 아프면은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신체적인 건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또 비교적 우리 학교 식단이 좋습니다. 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반 그 단체 급식하는 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또 전교생이 3단, 2단 태권도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적인 그 영향이 강화된다는 뜻이고, 또 치열한 그 체육대회가 있는데 마치 여러분 연고전, 고연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문경이 뭐 얼마나 치열하게 모든 학생이 선수가 되도록 해서 이런 그 신체적인 건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경년마다 신체 검사나 건강 검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스쿨 패밀리라고 하는 학교 부모 제도가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1인 1학기에 기초한 청소년 예술제를 매년 해서 아이들의 예술적인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멘토 멘티 제도라든가 국제자원봉사라든가 또 지역 공동체를 자원봉사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성 부흥회라든가,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규칙과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학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이니만큼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충분한 영향을 발휘하게 그 기초를 세워줄 것인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가 총 생산은 83조 달러입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가 총 생산의 1.9%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1.9%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용 인재로 키워놓으면 그 운신의 폭이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마음껏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영향이 언어적 영향인데, 그 언어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확장성이 큰 언어는 빨간색의 잉글리시예요. 그리고 노란색의 스페니시, 그리고 보라색의 차이니스, 그리고 보라색 옆에 있는 빨간색이 코리안입니다. 우리 한국어가 어느 사이에 가장 확장력이 큰 언어의 네 번째 언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고 그 외에 스페인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독일어나 또 일본어나 이런 주요 언어를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언어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강좌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제이 워커라는 사람이 왜 영어에 열광하는가 하는 그런 그 강의를 통해서 간단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으려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음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사실 영어는 전 세계에서 빈도의 차이만 날 뿐이지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기초로 하는 우리 이 교육은 지속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미래 산업 사회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인문학적 기초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독서 200,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200권은 읽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 융합 교육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융합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그리고 학문적인 안목을 굉장히 크게 이제 넓혀주고 있고, 최근에 우리 작년에 우리 문경 캠퍼스에서 우리 현재 여기 재학생이 쓴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는 그런 쾌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마 그 학생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 많은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힘든 생활이지만 사실 기숙사에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방법, 협업하는 거, 상생하는 거, 또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용인될 수 있는 언어나 사고나 감정과 행동과 생활 양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힘들지만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죠. 혼자만 주먹 밟고 살다가 4명이서 한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다른 3명이 돌아가길 바라는 그 상황에서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적 역량의 기초를 세워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그레이스 특수 프로그램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또 큰 자랑 중에 하나는 이 전문적인 진로 진학 지도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댓글로 말글을 풀어먹는다, 말글로 댓글을 풀어먹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 사람을 고생시켜 놓고 결국 별로 주어지는 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은데 결과가 너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학교는 그런 경우거든요. 학생들 뭐 공부하고 막 그렇게 들볶지 않아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매년마다 내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진학 지도 계율을 보면은 음성 캠퍼스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의 평균 21%, 또 북미 쪽, 미국 캐나다 쪽에 48%, 아세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14%, 유럽 대학의 16% 정도 평균. 여기 문경 캠퍼스는 아마 체육부서, 그러니까 스포츠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국내 대학에 조금 더 많이 가는 편입니다. 평균 한 40%, 북미 캐나다 쪽에 40%, 아시아 오세아니아 쪽에 한 12%, 유럽 쪽에 한 6% 정도. 유럽 쪽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앞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캠퍼스는 이제 미국 쪽에 특화된 학교다 보니까 국내 대학의 6%, 미국, 캐나다, 북미 대학의 94% 그렇게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학생들이 장학금 받은 거를 보니까 2020년에 평균 46억, 2021년에 평균 42억, 2022년에 평균 28억 이렇게 받았고요. 현재까지 우리 학생들이 진학한 전 세계 학교는 약 20개 나라에 495개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개 학교의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루어낸 결과를 보면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보도 자료라는 걸 혹시 배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갖고 계시나요? 거기 아마 잘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교가 2022년 가을 학기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학교에 유학이 오는 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 학생이 우리 학교에 유학 오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가을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이제 막 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한류 바람 때문에 한국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게 상생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리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익힘으로 해서 본인들의 시각을, 또 아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 학생이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영어의 노출 환경이라든가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좋은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참 감사하고요.
먼 길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입학이 결정되면 저하고 더 긴 시간,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 학교를 같이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무슨 정부에서 돈을 주는 학교도 아니고요, 또 어디 무슨 대기업에서 돈을 주는 학교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족한 걸 채우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낸 학비를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써서 여기까지 학교를 꾸려왔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학교가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고 주춤하지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웅비할 겁니다. 그 학교의 그 발전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더 좋은 명문 학교를 세워갈 그 꿈을 꾸신다면 저희 학교에서 기꺼이 여러분을 패밀리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긴 시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이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이런 큰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로 우리 학교이고 또 우리 학교의 자랑인데, 많은 학생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은 우리 짧은 합창단 공연을 통해서 해처럼 빛나는 우리 학생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십자가의 전달자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는 크리스찬! 네, 잘 들으셨죠?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몇 년 뒤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12학년 천다인 학생과 우리 문민호 학생이 들려드리는 학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천다인과 문민호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BCS의 12학년으로 재학 중인 천다인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이 자리에 서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떤 걸 나눠야 할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무겁고 길기만 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GBCS에서 생활하며 느낀 것과 성장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7학년으로 이곳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의 강제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권유도 아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졸업했지만 이곳에서 변화된 두 오빠들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둘째 오빠는 평소 욱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로 인해 저와 많이 다투며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GBCS에서 프리캠프를 하고 나서부터 저와 다툴 일이 많이 없어졌고 설령 다투더라도
말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이러다가 다시 욱하겠지라고 생각했었으나 오빠는 해를 거듭할수록 바르고 모험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품고 이곳에 입학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성숙하게 변했으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째 이곳을 다니며 여러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 앞에서 정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GBCS는 변화될 계기를, 학생이 발전할 계기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변화는 타인으로 인해 될 수 없고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변화와 성장을 겪은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학년을 위해, 선후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를 위해 돕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만들어갑니다. 저와 저희 오빠들 또한 그런 정성과 기도가 있었기에 성장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졸업해서도 이곳을 잊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GBCS에 와서 가장 좋았던 또 다른 부분은 이곳이 절대평가라는 것과 GBCS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7학년 때는 영어의 3인칭, 1인칭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학생이었는데요. 주변 학생들의 튜터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인해 7학년 이후부터는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지식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것에 경쟁심보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대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을 위해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며 저희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섬세히 신경 써주십니다. 그러한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팀, 자치법정 등 특별한 활동들을 통해 교류하며 선후배 간의 우정을 보다 쉽게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이 학교에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지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일도 너무 많았지만 이 학교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알고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한 저를 알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얻은 인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장담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Min Omun. I'm currently a 12th grade senior student here at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Today I want to share how I came to GVCS and about my life here. I came to this school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and my first impression of the school was unique. Since I lived 4 years of my teenage years in California, America, from 2015 to 2019, I acted more like an American than Korean. My Korean stopped in 5th grade. My culture, my way of thinking, and my way of talking to people were all in English. I knew I would have trouble talking. Since I was living so well in America, it was hard for me to leave all my friends behind and start a new life. However, I needed to go and decide which school I was going to. In order to increase my Christian faith, I decided to come to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Whe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started, I was full of regret and yearning to go back to America. Since I moved so much ever since I was young, I was tired of always adjusting to the environments around me. This time, I refused to change and stayed stubborn to my thought, being hard on myself over and over. However, this dropped me further to the point where I was hovering in pessimism. Everywhere I looked, I saw a problem. This is when my homeroom teacher changed everything.
She kept telling me that I shouldn't have to change for others, but instead, she asked me to give positivity to the people around me. She understood my perspective since she also lived in America for a few years. She taught me how to see things and interpret them in a good way. To this day, I am able to stand here and talk because of her. Thank you, Mrs. Ha.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GVCS is the connections students make with the teachers. Unlike other normal schools, GVCS is a dormitory school, so you get to see the same people every day. Not only do teachers teach, but they become your friends. They become someone you can go to whenever you need them. You might play sports with them, eat with them, and even worship together. After school is over, you can literally go to a random teacher's room, and talk with them about life. The bond that we can create is something that can't be achieved without the close community we have. The love they convey is different. They don't get paid for the love they have. Their kindness shows and creates the love they are willing to share with us, just like how God was willing to love us immeasurably. Adding on to the support from my teachers, GVCS is a place where students can meet God. In my 10th grade sophomore year, during the second semester, I had difficulties with the relationships with my friends. Even though I began to change and adapt, I still couldn't understand why certain students would act differently. I could accept it, but I couldn't understand it. I started drifting apart from everyone and made myself alone again. One day, I was walking around the school alone, thinking about why I came to this school. It was about 6 p.m., and I saw the cross light up at the chapel. I knew who God was, but I never expressed my troubles to him. Without further thought, I went into the chapel. I first looked at the Christmas tree that lit up and closed my eyes, tried to pray, I guess. At first, to be honest, there wasn't any feeling of God or any sort. However, the feeling I got coming back out of the chapel made me relax and cleared my mind. Ever since then, I started going to chapel 3 or 4 times during the week. I prayed sometimes, or just breathed and relaxed. Before taking finals in 10th grade, I went into the chapel and prayed as always, sat on the first row of the chapel and gave thanks to God. During that prayer, someone patted on my shoulder and came close to me. I instantly knew it was one of the pastors praying for me because it happened often. Now, I casually opened my eyes to see who was behind me. I opened my eyes, and guess what? The feeling of the pat on my shoulder disappeared, and there was no one behind me. With shock and surprise, I knew it was God telling me some sort of message. Now, when I used to hear pastors saying, I talked to God, God told me this and that, and God touched my heart, it was honestly hard to believe them because I thought it was physically impossible. But when I actually experienced it myself, I started to believe in God. Through prayer meetings and Bible studies in GVCS, I was able to grow as a matured Christian. One of the other good things about GVCS is that students are able to mature in God because of the easy access to worship and prayer. Instead of focusing solely on studying to get 120 on TOEFL and 1600 on the SAT, students are able to find their true personalities and develop through God. After school is over, students are free to do anything on campus. Some students might play sports, some might play instruments, some might sleep or read books. The point of this time is to identify who they are and what God has planned them to do. Students can learn independently and grow through their mistakes and success to reach their potential. Through this time, I learned how to put my trust in God and how to ask God for solutions. I used to fight and scream because of the frustration I had in sports. I was rude and frivolous towards others. Through these experiences and because of praying, I realized yelling at others will eventually come back to me. The first person to hear what I say immediately after I say it is myself. After I knew what to do, I stopped yelling and found joy in the little things. Through God, I hope that people can find who they truly are and walk on the path which God has planned for them. Thank you. 네, 이어서 학교의 교육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도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문경에 개교한 이후 2013년 경상북도 교육청의 학력 인가를 받은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는
경건한 신앙, 진지한 탐구,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훈으로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크리스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 캠퍼스에는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70명이 재학 중이며 약 80여 명의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그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반적인 앞에 이사장님께서 20가지 정도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한 10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효과적인 교과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와 학기 집중 이수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고 영어, 수학, 제2외국어를 제외한 교과들을 학기 단위로 집중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스팀 융합교육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확산적,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스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캠퍼스 투어에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 G Suite for Education의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교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크롬북을 활용하여 과제 수행과 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19년부터 청소년 비주쿨 거점 학교로 지정되어서 교과서 밖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며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를 주제로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탄소 중립 모델 학교로 선정되어 환경교육 전문 교과 교실을 구축하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AP 아너스 과정을 운영하여 교과를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경시대회에 참여하여 실력을 겨뤄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서로 학습을 돕고 지도해주는 피어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수업의 강점 중 하나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여 친구들과 협업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교과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과목별, 학년별로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섬김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역 지침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국제학교 간의 포럼을 주최하여 국제사회 현안들에 대해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고 중국, 대만, 미국, 독일 등지의 자매학교와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괴테가 말했듯이 100억의 세계를 섬길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태권도 교육을 통해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집중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학년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있는 근현대사의 주요 사적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영성교육을 빼고 우리 학교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성교육부 주관으로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목요 채플,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영어 예배, 생활관 방별 기도회 등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배가 됩니다. 또한 학년별 영성 수련회를 실시하여 소그룹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영성 훈련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관계 능력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생활관에서는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SCP라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 스쿨 패밀리를 통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의 시간을 GBCS에서 보내는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삶의 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학년별로 배정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진로 진학 캠프와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해외 대학 입학 설명회 등 학생들이 비전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학생들의 기초 기반 실력을 강화하고 독서 교육을 확대하며 창의 융합 교육을 심화하고 진로 기반으로 트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10학년 때부터 바이오 생명과학 트랙, IT, AI 트랙, 디자인 트랙, 스포츠 트랙 등 4가지 트랙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통교과 외에 트랙별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련 전공 과목을 미리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트랙별 선택 과목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수업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의 국가별 진학 현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북미 지역이 과반 이상 진학하고 있고요. 또 국내로 스포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진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들, 아까 495개 학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이렇게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해외 쪽이 국내보다 장학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로 진학을 할 때 많이들 처음 걱정은 아마 비싼 등록금, 생활비 등을 아마 염려하실 텐데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잘 알아보면은 더 많은 장학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짧게 교육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도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고요. 아마 또 나눠드린 브로셔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그 판단의 어떤 결정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런 합창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학교의 자랑인 태권도 아마 한번 보시면 더 아마 매력이 푹 빠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멋진 학생들,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의 것, 우리의 멋, 소중한 것 살아있네. 스쿨 패밀리는 뭐다? 스페셜 패밀리. 스쿨 패밀리는 스피리추얼 패밀리.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이 영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진짜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자주 인사드렸습니다. 입학 상담차장 김민정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입학 관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는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두 번에 걸쳐 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절차를 보시면 1차 서류 전형과 2차 관찰 전형, 3차 프리캠프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서류 전형은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신 뒤 온라인 지원서를 등록해 주시면 수험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 소정 양식을 출력 후 학교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면 2차 관찰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관찰 전형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찰 전형에서는 학부모, 학생 면접과 구술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구술 시험에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부와 해당 학년이 알아야 되는 수학 상식 그리고 성경 상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찰 전형에서 합격하시면 예비 합격자로 등록금을 우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캠프는 방학 중에 진행이 되며 약 3주간의 캠프로 진행됩니다. 이 캠프 기간에는 기숙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GVCS 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캠프까지 수료하게 되면 최종 합격으로 선발됩니다. 다음은 전형 요소와 평가 기준입니다. 서류 전형 30점이며 관찰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시 평가 요소가 일부 제외되어서 일반 학생 40점, 스포츠 학생 60점, 각각 70점과 90점으로 평가됩니다. 서류 전형은 보내주신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관찰 전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총점은 관찰과 서류 전형이 각각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네, 중학교 지원 자격입니다. 2, 3학년의 경우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지원 자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시에도 토플 80점 또는 듀오링고 105점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스포츠 학생의 경우에도 기준의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하오니 별도로 입학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는 완료된 상태이고 다음 달 18일까지 2차 모집과 3차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 3차 모집은 6월 29일까지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등록금 안내입니다. 초기 비용으로는 서류 관찰 전형료 18만 원, 프리캠프 비용 195만 원, 입학금 110만 원, 교육발전 예치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발전 예치금 1,000만 원은 졸업 후에 반환됩니다. 다음은 학년별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은 1년에 2번 납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2배의 금액을 연간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스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영어 연수 프로그램으로 7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면 미국 캠퍼스의 2학기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비용은 별도이며 이번 학기 기준 42,900불로 선 지원 시에는 지원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안내드립니다. 장학은 글로벌 비전 장학, 선교 장학, 기타 장학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일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입학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형시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집 요강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에는 언제든지 입학상담실로 전화 주시고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학 안내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캠퍼스 투어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드리는 캠퍼스 투어조대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교내 학생들이 있는 관계로 반드시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A조 유지철 행정부장님조 이동하시겠습니다.